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크립토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왜 최근에 미국 증시와 주식시장이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에 대한 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중국 증시 하락 등 대변수에 가로막혔다는 내용인데요. 부채 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빚을 말하는 거죠. 미국은 좀 특이하게도 의회에서 이 부채에 대해서 승인을 내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는데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충격을 줄 수 있고, 디폴트라는 채무 불이행을 겪으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폴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자면, 디폴트는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바로 부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부채 한도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부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옐런 할망구라고 하는데, 제닌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를 시한으로 추정한 6월 5일을 앞두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자 시장이 일제히 반등을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약 5% 정도 상승을 했고, 미 증시는 단기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 속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본다면 미 재무부는 부채 한도를 사양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제기관들도 내달 15일 이전에 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지난 24일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라는 이 내용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면, 2011년 8월에 디폴트 사태에 겪게 되면서 미국의 S&P에 대한 신용등급 하회로 증시와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본다면 2011년 당시에 얼마나 공포를 유지했나, 공포를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식 차트를 보시죠. 역시나 2011년 8월 당시 빅쇼트가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 디폴트 사태가 결국 신용등급을 하회시키기 때문에 시장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5일을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고, 이제 막 최종 협상 시점을 남긴 상태입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한 대가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만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저도 무난히 흘러가게 되고 시장에 대한 좀 더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카운트다운 캘린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4일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예상 시기는 약 8월을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을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차트에 나타난 이 화이트 라인은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날짜입니다. 2015년 8월 25일과 2019년 8월 5일 그리고 2023년 8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월이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가 막상 시작됐을 때는 라이트코인이 가격이 이미 하회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감기가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겠죠.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해당되는 레인지에 대한 가격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예상되는 가격은 약 120달러에서 140달러의 사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이 매우 강세는 아니지만 가격 유지와 반감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같이 맞물려 간다면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의 하회를 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대한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해당되는 차트는 주 차트입니다. 현재 트렌드 라인을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리플코인이 해당되는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해주면서, 이따가 비트코인은 차트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랠리가 된다면 오렌지 박스를 돌파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레인지 폭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에 따라 리플의 차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을 몇 가지 못 다루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더 많은 알트코인을 거래를 할 것입니다. 어제 에듀라는 코인이 순식간에 급등을 하다가 바이낸스의 일시적인 공급량에 대한 매도의 압박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강하게 했던 알트코인인 알파랑 비슷합니다. 레인지를 상승했으나 페이크아웃을 유발하고 강한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알파 차트인데요. 알파 차트 또한 에듀의 프랙탈로 비슷하게 강한 상승을 진행한 뒤에 페이크아웃이 발생되면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시총이 작은 시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옴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듯이 비트코인과 주력 메이저, 대형 메이저의 상승이 이끄는 장이 불리시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트코인에 대한 펌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선물 거래나 단기적인 코인 현물 거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동성이 있는 장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에 대한 롱 거래 및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력하여 상승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한 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차트의 흐름은 하락에 대한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한 뒤에 다시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강세에 힘입어서 몇몇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들이 일제히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제 위기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일목구름과 같이 접목을 해봤을 때는 해당 구간에 대한 트렌드 레인지를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일목구름의 양운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스닥 주차트상 하락 추세선에 대한 트렌드 레인지를 돌파하고 일목구름에 대한 의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트렌드 레인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스닥에 대한 상승은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이번 달 월간 캔들의 마감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겠지만, 당시에 해당되는 트렌드 레인지에서는 제가 정말 기초적이지만 MACD에 대한 HTF 하이 타임 프레임, 장기간 타임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의 구간은 트렌드 레인지를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 MACD 월 차트상에서는 지속적인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MACD가 하회하게 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임박했고 오실레이터 값도 의문이 지나면서 현재 보면 이번 달 캔들의 마감이 좋다면 양의 값으로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의 차트에 대한 프랙탈이 얼마 전까지는 비슷했으나 현재 흐름 정황상을 여러가지 인디케이터와 접목해서 봤을 때는 흐름이 온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락은 대중이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상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차트가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주간 차트와 비교해 본다면 나스닥의 위치랑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의 레인지의 적으로 봤을 때는 33K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어느 정도 강세에 대한 흐름 레인지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약 4만 불에 대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을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때때로는 나스닥이 선방을 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항상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커플링이 아니고
때때로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도 결국에는 큰 틀상 거시경제에서 돈을 풀거나 미국의 어떤 페드의 스탠스에 의해서 동반 상승을 하는 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소한 움직임에 대한 레인지에 대한 무빙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타임프레임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상에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하거나 그런 시장의 호재가 터졌을 때는 동방 상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한다면 나스닥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의문대가 좀 나스닥에 비해서 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비율을 지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33,000불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종가 마감을 하고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40,000불, 즉 40K에 대한 영역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HTF상 캔들입니다. 더블탑의 흐름으로 고점 대비 하회율에 대한 1대1 레인지로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더블탑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1대1 레인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 상에서 저점 대비 약 62%가 상승했으며 해당되는 레인지, 제가 강조드린 25,000불 초반에 대한 영역이 잘 서포트가 된다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패턴을 본다면 더블탑에 대한 1대1 비율로 내렸고, 큰 타임프레임으로 본다면 인버스 앤 헤드앤숄더, 즉 역 앤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넥라인을 붕괴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 및 가격을 지탱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스 액션을 통해서 테크니컬 매매를 굉장히 즐겨하는데요. 피보나치나 여러가지 매매 방식을 즐겨하기도 하고 엘리어트 파동도 즐겨하지만 그 중에 주로 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라이징 웨지 하락을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폴링 웨지에 대한 반등, 그리고 라이징 웨지에 대한 하락, 그리고 나서 아담 이브 형태로 상승 랠리가 이어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위에 말씀드렸던 더블탑에 대한 레인지 구조가 역시나 해당되는 차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랠리로 봤을 때 넥라인을 확정 이탈하고 지속적인 레인지상 이탈을 하게 된다면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단기 프레임상은 27,500불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완성되려면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임계값을 이탈하고 나서 지속적인 저항을 막고 그 뒤에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이 넥라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차트에 대한 레인지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는 다시 하회를 하면서 내려가더라도 이 25K 초반을 깨지 않고 지속적인 횡보를 이어간다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타임프레임상 27,500불에 대한 영역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부근이고 이 임계값이 유지해줘야 되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25,000불에 대한 초반 임계값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거시뷰상 인버스 앤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겠지만 임펄스 1, 2, 3, 4, 5파 그리고 A, B, C, 그래서 여기서 1파동에 대한 임계값이 완성이 되고 이게 2번 파동, 그리고 현재 파동이 3번 파동, 그리고 해당되는 파동이 이 1번 파동을 이탈하지 않는 4번 파동이 된다면 5번 파동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0K 또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임계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019년도와 유사한 미니 불장에 대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관점으로 만약에 이게 대불장이 된다면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해당되는 거시뷰상 임펄스가 1, 2, 3 그리고 A, B, C로 마무리가 됐다면 해당되는 패턴은 4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랠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5번 파동에 대한 ATH, 즉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대불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넥라인을 확실하게 이탈하고 나서 25K 영역을 확정 이탈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적정 레인지는 23,000불과 24,000불까지 하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으며, 그 하회에 대한 추가적인 영역이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정 영역은 CME 갭상의 20K가 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갭 상승을 이뤘지만 단기적인 타임프레임상 하락에 대한 트렌드 레인지는 저항을 받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에 대한 넥라인 유지를 1차적으로 보고 있고, 갭을 메꾸더라도 이 해당되는 25,000불 초반을 확정 이탈하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짙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적인 무빙을 잘 그리진 않는데요, 25,000불이 확정 이탈하지 않고 결국 이 구간 레인지에서 놀게 된다면 다시 상승을 재차했다가 다시 추가적인 하락 이후 재차 신고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만일 안에 넥라인 이탈하게 되면서 25,000불을 하회하게 될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지 부근 22,000, 23,000불과 24,000불에 대한 인계값에서 1차적인 롱과 20K에 대한 롱을 2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트렌드 레인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확정 돌파가 되고 조금 더 불리시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더 많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반대로 넥라인을 확정 이탈하게 되면서 25,000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차트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빅쇼트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눌림폭을 주게 된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관점을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타임프레임상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의 더블탑과 그리고 나서 역앤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완성되는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랠리가 좀 더 표출이 된다면 이더리움 코인에 따른 프랙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8년에 하락을 진행한 이후 해당되는 트렌드 수평 레인지에서 반복적인 저항을 맞았고, 빨간 원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페이크 아웃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차트 뷰를 본다면 역시나 하락을 한 이후에 1차적인 저항을 맞았고 돌파를 했지만 페이크 아웃 이탈 후 큰 하회 없이 옆으로 밀어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로써 다시 추가적인 비트코인 상승이 진행되고 이더리움에 대한 페이크 아웃이 아닌 제대로 된 상승에 대한 돌파 레인지가 발생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알트코인도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단기적으로 1차트 뿐만 아니라 4시간 차트, 주 차트, 월 차트 모든 타임프레임을 보면서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맞물려 보는 이유는 단기적인 1시간이나 15분 봉상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패턴이나 프라이스 액션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짜두고 저에 대한 캐피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손익비를 계산하여 매매에 임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상에서 노이즈를 너무 발생시키지 말고 일정한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큰 타임프레임과 작은 타임프레임별로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린 이유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공식 오피셜 채널도 있으니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종종 제가 방송을 하지 못할 때 올라오는 관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